자유의 나라 미국.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아플 자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병원에 갈 자격이 있습니까?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나라 미국은 가난하면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플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병원 문 앞에 선 아버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는 고통을 품은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나라에서 생명은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곳에서는 돈 없어도 병원에 간다. 웃음으로 넘겼던 그 말, 직접 확인한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과 한국의 신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에반 스미스입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병원이 아버지를 거부했다고 해야 할까요? 에반, 난 집에 가야겠다. 아버지는 텍사스의 한 병원 앞에서 입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아버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들어가서 검사라도 받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만 최소 1만 달러야. 검사하고 수술까지 하면 5만은 훌쩍 넘을 거다. 보험은요? 갱신을 못했어. 월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아버지는 차에 돌아오셨고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아버지의 호흡이 가빠졌고 제 눈앞에서 의식을 잃으셨죠. 911에 전화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빠른 조치만 있었다면 살 수 있었던 병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랍을 정리하다 수십 장의 의료비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미납된 채로요. 그제서야 아버지가 왜 병원 앞에서 돌아섰는지 이해했습니다. 아픈 건 죄가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면 벌을 받는군요. 텍사스의 노을은 유독 붉었습니다. 마치 이 불공정한 현실에 분노하는 듯이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내겠다고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를 미루다 심각해진 병, 보험 혜택을 거부당한 경험, 의료비로 파산한 가족들의 이야기. 이게 정말 세계 최강국의 모습인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분노로 변해갔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700달러라고요? 매달요?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험 플랜도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공제액이 5,000달러입니다. 그 금액을 넘어야 보험 혜택이 시작됩니다. 보험 상담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망하고 보험이 없어도 죽는 시스템이잖아. 이건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권을 파는 행위였죠. 돈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는 냉혹한 선택지만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 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키장에서 다리가 부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단 하루 입원과 수술로 6만 달러 가까운 청구서를 받았죠. 보험이 있었지만 그가 선택한 플랜은 이런 사고를 커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이 빚을 갚는 데 집중하는 거야. 샘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습니다. 작년 맹장염 수술 후 받은 청구서는 아직도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죠. 열어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으니까요. 할부로 갚고는 있었지만 그 돈이면 중고차 한 대는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직장 미팅에서 회사가 새로운 건강보험 플랜을 발표했을 때 모두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제액은 더 올랐고 보장 범위는 더 줄었죠.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걸까?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의료 시스템이 아니야. 이건 비즈니스지.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그저 시장의 상품일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들의 의료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영국, 캐나다, 독일. 그들도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시민들이 파산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었죠. 미국의 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졌지만 그것은 일부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에반, 미국 의료 시스템은 참 이상하지 않아?
한국에서는 돈 없어도 병원에 갈 수 있는데 우리 회사의 새로운 한국인 동료 지민이 점심시간에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헛소리겠거니 생각했죠. 그럼 너희 나라는 의사들이 공짜로 일하나 보네. 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물론 돈은 내야 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야. 우리는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든. 태어날 때부터.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는데? 내 월급의 약 67% 정도?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하지만 그걸로 대부분의 진료와 수술, 약값이 크게 할인돼. 지민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감기약을 처방받아도 몇천 원 몇 달러밖에 안 든다고요. 큰 수술도 보험 덕분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부담하니까 가능한 거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같은 시스템에 속해 있고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그날 이후 저는 자꾸 지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한국에선 응급실에 가도 파산하지 않아. 지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단일 보험자 시스템, 보편적 의료 접근권. 생소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를 권리로 여겼습니다. 미국은 의료를 특권으로 취급했고요. 만약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난 곧 한국에 출장 가거든. 함께 가볼래? 직접 보는 게 이해하기 쉬울 거야.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정말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언제 떠나?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하는 12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지민이 말한 시스템이 존재할까? 아니면 그저 과장된 이야기였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녁, 갑자기 오한이 들고 열이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탈수가 되었거나 시차 적응 때문인지 몸이 무거웠죠. 에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저는 무릎에 힘을 주고 버텼지만 갈수록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이러지 말고 가까운 병원부터 가자. 호텔은 나중에 체크인해도 돼. 제 머릿속에는 즉시 미국의 응급실 청구서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면 나아질 거야. 지민은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미국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반신반의하며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깔끔한 중형 병원이었죠. 접수대에서 저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외국인인데요, 보험이.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없으시면 비보험 진료가 됩니다. 번호표를 받고 앉자마자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렸을 시간이었죠. 의사는 친절했습니다. 제 증상을 자세히 물었고 영어로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독감 초기 증상 같군요. 검사 한번 해보고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청구서를 기다렸습니다. 총 32,000원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 돈 32,000원은 약 25달러였습니다. 검사비, 진료비 모두 포함해서요. 이게 다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방약은 병원 옆 약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도 약값은 단 7,000원. 총 39,000원, 30달러 정도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수증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보험 없이 같은 진료를 받았다면 최소 300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그렇다니까라는 표정이 역력했죠. 그날 밤 약을 먹고 누워있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걸까?
몸이 회복되자 저는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민은 기꺼이 통역사가 되어주었고 저희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요. 능력껏 내고 필요할 때 받는 거죠. 직장인의 경우 월급의 약 6.86%인데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비슷한 직업을 갖는다면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약 10만 원, $80 정도일 텐데. 이는 미국에서 제가 내는 보험료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는 환자가 30%,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있어요. 중증 질환은 더 많이 지원됩니다. 내용을 듣다 보니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요? 왜 우리는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세뇌되었을까요? 이튿날,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규모는 미국의 대형 병원과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에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죠. 한국은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도 있어요. 동네 의원부터 대형 병원까지 어디서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작년에 난 맹장 수술을 받았어. 입원비와 수술비 모두 합해서 약 150만 원 정도 들었지. 그리고 내 실손보험으로 그중 대부분을 환급받았고 150만 원은 약 $1,200. 미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최소 1만 5천 달러였을 겁니다. 한국 돈으로 2,100만 원 정도겠네요. 실손보험이 뭐야? 저는 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민간보험이야. 한 달에 2만 원, 약 $15 정도면 가입할 수 있어. 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한국은 의약품 가격도 통제해요. 같은 약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죠. 지민이 말했습니다. 자료를 더 살펴보니 한국은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가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보호한다. 미국은 생명을 거래한다. 서울의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었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을 테고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요. 문득 아버지가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민은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앞에서 돌아서셨어.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며칠 후 돌아가셨지. 지민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반 정말 미안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어. 지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날 오후, 저희는 서울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지민의 친구 가족이었죠. 그들에게 미국의 의료 현실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충격과 불신이었습니다. 아픈데 병원을 못 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가족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부자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의 딸은 최근 교통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수술이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덕분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고 했죠. 아프면 병원 가야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 당연한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네, 당연한 말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여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당연한 것이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료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암과 싸워 이긴 할아버지, 응급수술을 받은 이웃,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친구. 그들 모두 생명을 위협받았지만 적어도 경제적 파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인간이 먼저입니다. 지민의 친구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 아닌가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24시간 문을 연 약국들.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서던 병원 문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더 나은 시스템을 찾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모든 자료와 대화, 비용 비교를 적으며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는 나라. 군사력은 최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세계 최고의 의대를 보유한 나라.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아래에는 부끄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자랑하지만 시민을 버렸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커피를 들고 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이네. 한국은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낮지만 의료는 모두에게 제공돼. 미국은 왜 못하는 거지?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겠지. 미국은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이 강해. 한국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는 비즈니스입니다. 제약회사, 보험사, 병원 네트워크. 모두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겨줘야 하는 기업들이죠. 환자의 건강보다 수익이 우선인 시스템입니다. 가난한 이는 아플 자격조차 없는 나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체조를 하고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너희 나라는 의료를 권리로 보는구나. 우리는 특권으로 여기고. 지민은 물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릴 거야.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몰라. 우리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세뇌당했어.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미소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총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야. 제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지민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변화는 항상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지. 마지막 밤,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요. 미국의 시스템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 창문 너머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면 죽는 나라를 자랑하지 않겠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처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텍사스로 돌아온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가족부터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보험을 찾아 가입시켰습니다. 비용은 부담스러웠지만 적어도 그들이 아버지처럼 병원 문 앞에서 돌아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첫 미팅 때 동료들이 한국 여행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영수증 비교, 두 나라 시스템의 차이점, 그리고 제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을 기억해. 거긴 생명이 돈보다 소중한 곳이야. 많은 동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의료비 악몽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참석자가 늘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고 온라인 포럼에는 제 경험담이 공유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의사 한 명이 제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고 함께 지역 의료 협동조합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월 회비를 내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슬라이딩 스케일 요금 체계를 도입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에게 이메일을 보내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곧 우리 클리닉을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 추모일, 저는 그의 묘지에 한국에서 가져온 꽃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못 받은 치료를 다른 이들은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아버지의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국가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여기는 나라, 생명을 지키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하면 죽는 나라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국가는 총과 무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곳임을. 대한민국. 그 이름 앞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